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 북러닝 콘텐츠에 참여하게 된 연반인 제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소개해드리자면요. SBS 디지털 뉴스랩의 문명특급이라는 웹 예능 콘텐츠에서 기획 PD와 진행 MC를 맡고 있고요. 연예인 반, 일반인 반이라고 해서 연반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연반인 제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직업이요. 사실 근데 그 PD랑 콘텐츠 기획자랑 크리에이터랑 작가가 저는 되게 비슷비슷하게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팀 내에서 제가요. 그래서 사실 이 뉴미디어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거시 미디어처럼 롤이나 역할이 딱 나뉘어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만들어내는 이 콘텐츠 하나하나가 저희를 다 PD로 그리고 콘텐츠 기획자로 크리에이터로 작가로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연예인만 조금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요새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예인 반, 일반인 반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연예인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시고 그러기엔 또 봉급이 또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좀 가까울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 인터뷰어일 때가 많은데요. 사실 인터뷰를 받는 사람이 될 때가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인터뷰어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걸 파악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센스가 묻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인터뷰를 받으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언어로 제가 어떻게 하면 잘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없지만 이런 청렴 자체를 좀 배워왔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특히나 저희 부모님께서 윤리 교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좀 체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토요일에도 학교를 가는 날이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배가 아프진 않았지만 조금 일찍 가고 싶은 마음에 어머님께 저 빨리 가고 싶어요. 이거 조퇴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머니가 네 양심을 속여 이익을 취하지 마라. 라고 하셔서 그 이후로 그게 어떤 저의 좀 삶에 좀 신념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밤에도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새벽에도 좀 신호를 지키게 된다든가 이런 뭔가 도덕적이고 좀 뭔가 맑은 기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청렴에 대한 생각이 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위험이 느껴져서요. 약간 제가 감히 좀 이걸 참여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게다가 청렴이라는 이것을 제가 어떻게 교육하는 콘텐츠에 어울리는 사람일까라는 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저처럼 좀 가까워 보이지 않는 분을 섭외하신 게 아니신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고 접근성이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청렴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요. 특히나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청소년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분들께 좀 더 친근하고 좀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물로서 제가 간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이 청렴 콘텐츠, 교육 콘텐츠를 찍고 이에 맞는 걸맞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스스로 좀 다짐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청소년 분들뿐만 아니라 이 무비판적으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네 동년배나 혹은 또 선배, 선후배 모두에게 좀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언어 습관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 자체가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신이 쓰는 말이 곧 당신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흔히 예민하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표현처럼 들리지 누군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면 굳이 까칠해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 까칠하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에 자꾸 태클을 건다. 라는 식의 이미지로 그를 바라보기 쉬운 게 사실이야. 하지만 예민함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뭔가를 느끼는 능력이나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감각이 지나치게 날카롭다 등의 뜻도 있어. 이 책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예민한 언어 감수성을 길렀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이 연반인이 되면서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본의 아니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게 되는 건 확실히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개인 SNS나 이런 곳에 말을 올릴 때도 그거를 좀 따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투를요. 그래서 말투를 제가 원래는 좀 이렇게 맞춤법에 어긋난다든가 아니면 좀 대따되는 농담이라고 해서 했었던 말들이 이게 청소년분들이나 좀 아닌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언어의 사용에 있어 조금 조심하게 된 게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나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말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큰 비수가 되어 상대방에게 꽂힐 때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느낀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하기 전에 이게 혹시 저분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혹시 저분께 좀 신뢰가 되는 말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연반인이라는 직업이요. 예. 일단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여배우, 여기자 이런 그 앞에 여자를 붙이는 이 미디어에서 주로 쓰이는 미소진이 표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진 못했어요. 좀 부끄럽지만. 그런데 회사를 들어오고 나서 이 동료들을 통해서 좀 많은 것을 배웠고요. 그때는 또 일 자체가 매일 기사 헤드라인을 보는 게 제 일이었어서 이게 이런 말들이 있구나, 이런 말들을 직접 많이 쓰는구나 라는 걸 그때 진짜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책에도 또 나와 있지만 이 벙어리 장갑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이제 곧 겨울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쓰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장애인분들에게는 차별의 언어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또한 회사에서 저도 배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손모아 장갑이라든가 아니면 뭐 엄지 장갑이라든가 이런 좀 더 순화된 명칭으로 바꿔 부르는 이제 캠페인도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동료의 카드뉴스를 보고 배웠던 그런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그동안 내가 무지했던가, 얼마나 그동안 무던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하고 살았었던가에 대해서 좀 많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아마 인생을 끝낼 때까지 이런 걸 쭉 배워가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과 대화할 때요. 일단은요. 그분께 제가 관심이 있어요 라는 거를 최대한 표출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인터뷰를 하거나 뭐 사람들을 만날 때 있어서 저에 대한 관심이 있냐 없느냐가 굉장히 초반에 많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이 있고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이만큼 알아왔어 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그에 상응하는 또 리액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유도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분에 대한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분에 대한 관심과 그분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 그 분위기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배려가 깊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아마 제가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질문인데요. 사실 누군가를 배려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작정을 하고 배려를 하는 분들은 아마 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좀 거창해 보이잖아요. 진짜 배려는 그래서 사실 공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역지사지가 되어보기, 한 번 더 생각해보기, 말을 하기 전에, 그리고 상대가 느낄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보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대화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이걸 배울 새가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 말이 지닌 힘이 대단하다는 걸 요즘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말로 정말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말이 살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정말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무형의 혐오가 유형의 살인이 되는 게 정말 한순간이거든요. 한 번만 더 상대방의 감정과 그리고 생각에 공감을 해보는 걸 실천해 본다면 좀 더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북러닝 콘텐츠를 보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들, 사실 제가 청렴하거나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결함이 많고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고요. 항상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 실수에서 무언가 배우고 바뀔 수 있어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로 불편러라는 말이 사실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저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세상은 불편한 누군가의 요구로 바뀌어 왔고 문제를 제기하는 누군가의 용기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우리 청소년 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예민하고 깨어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해요.